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소식, 믿기 어렵지만 현실이죠. 파밀리의 브랜드로 유명한 이 건설사가 한때 63빌딩을 세웠던 명성을 뒤로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늘은 신동아건설의 위기와 그 배경,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동아건설은 한때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선두주자였어요. 63빌딩이라는 아시아 최고층 빌딩을 세우며 여의도의 랜드마크를 탄생시킨 건설사죠. 하지만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몇 차례 위기를 겪었고 2019년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5년 만에 다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위기의 원인은 2022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유동성 악화입니다. 법정 관리로 가게 된 결정적 이유, 60억 원 어음 불발. 지난해 12월 만기가 도래한 60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면서 법정 관리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60억 원 반포 아파트 한 채 값 정도지만 건설사에겐 치명적이었죠. 게다가 신동아건설의 부채 비율은 428%.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라 평가받는 100%에서 200%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신동아건설이 최근 분양한 검단 신도시 파밀리의 엘리프의 1순위, 2순위. 청약 경쟁률이 0.511로 저조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양이 잘 안 되니 자금 회수가 어렵고 이로 인해 유동성 악화가 심화된 거죠. 문제는 신동아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 신동아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이 건설사가 시공 중인 7개 단지 약 2,900가구의 향후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평택 고덕 미래도 파밀리에처럼 공동시공 형태의 현장은 더욱 위험합니다. 신동아건설과 함께 공사를 진행 중인 다른 건설사들도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사만 30곳에 달합니다. 이 중 83%가 지방 건설사였죠. 여기에 미분양 아파트는 6만 5천 가구를 넘어섰고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 미분양은 1만 8천 가구가 넘습니다. 서울에서도 거래되지 않고 쌓여있는 아파트가 9만 채를 넘을 정도니 시장의 침체는 누구나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합니다. 부동산 PF 대출 폭탄은 더 커지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규모는 200조 원에 이릅니다. 이자의 부담만 연 30조 원 수준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이 모든 부담이 결국 분양자와 투자자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최근의 미분양 사태와 신동아건설의 위기는 이 부담이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공적 자금으로 살려야 할지 아니면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할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시장 논리에 맡기면 더 많은 건설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부와 금융기관은 무분별한 공급을 억제하고 미분양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나친 투기와 과잉 공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적 자금 사용의 명확한 기준 설정.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면 그 사용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건설사 살리기가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지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 강화. 건설사들도 더 이상 과거의 성공에 기대지 말고 철저한 시장 조사와 위험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동아건설의 위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잘 나가던 대형 건설사도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경기 침체 속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죠.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나요? 공적 자금 투입이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